자, 이번 시간에는 확산 전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계면이 있어요. 계면이 있을 때 이온의 이동도가 다르죠. 그죠? 그 계면에서 이온이 이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하 분리가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생성되는 전위를 확산전이다. 왜냐? 이온이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이제 붙여졌습니다. 한번 잘 보도록 합니다. 이런 한번 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왼쪽에 0.1몰라 HCl이 놓여 있고 오른쪽에 0.1몰라 KCl이 놓여 있습니다. 용액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어떤 막이 있어요. 막이. 그죠? 그래서 왼쪽을 알파 페이지, 오른쪽을 베타 페이지로 하고 여기 이제 전극이 있는데 왜냐하면 전극에 이제 우리가 전압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칼로멜 전극이라고 해보십시오. 아니죠 칼로멜 이게 그죠? 머큐리 클로라이드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전압을 걸어준다는 것이요. 일단 잰다는 뜻입니다. 잘 보십시오. 양쪽이 거의 대칭적이에요. 대칭적 그죠? 대칭적이고 뭐가 다르냐면은 유일하게 다른 것이 여기 이온이 종류가 하나가 다릅니다. 양이온이 달라요. 왼쪽은 양이온이 프로톤이고 오른쪽에는 양이온이 포타슘 이온입니다. 그죠? 농도도 똑같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막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막은 어, 저거죠. 이온이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딱 셋업을 해놓고서 여기 전극의 전압을 재면은 즉 전위차를 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볼트가 나오겠어요? 아니죠. 그죠? 왼쪽과 오른쪽이 이게 양이온이 있기 때문에 이때 0볼트가 안 나옵니다. 실제로는 측정해보면 27mV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즉 여기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왼쪽을 기준으로 치면은 베타 페이지의 전위가 알파 페이지의 전위보다 27mV가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원인이 다른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오직 원인이 뭡니까? 양이온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 유일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즉, 이 계면에서 양이온이 서로 이동합니다. 물론 음이온도 이동해요. 클로라이드 이온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지만은 농도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이동을 해봤자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양이온은 다르다. 그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은 계면이 있어요. 음이온은 그냥 우리가 고려하지 말고 양이온이 왼쪽에 있는 프로톤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알파에서 베타로 가고 또 포타슘 이온은 어떻죠? 베타에서 알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동도가 달라요. 그죠? 프로톤이 이동하는 속도하고 포타슘 이온이 이동하는 속도가 뭐가 빠릅니까? 프로톤이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프로톤이 더 많이 베타로 가고 포타슘 이온은 왼쪽으로 가긴 해도 적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이동이 되고 난 다음에 보면은 베타 페이지 요 계면에서는 이렇게 양전하가 이렇게 분포하게 되어 있고 알파 페이지에서는 음전하가 계면에서 분포합니다. 물론 두 개의 합은 다 0이 되겠죠. 그죠? 정기적 중성 조건이 만족합니다. 여기서 이걸 다 정리하는 겁니다. 계면에서의 클로라이드 이온의 순수한 이동은 없습니다. 또 이제 프로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알파에서 베타로 포타슘 이온은 베타에서 알파로 이동하는데 이게 이제 디퓨전에서 이동한다. 그죠? 왜냐? 디퓨전의 원동력은 뭐죠? 농도 차이죠. 그러니까 왼쪽에는 프로톤 이온이 많고 오른쪽은 없기 때문에 농도 차이에서 이동하고 포타슘 이온도 마찬가지예요. 이동하는 원동력이 확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발생한 전위를 확산전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은 계속 프로톤이 알파에서 베타로 이동해서 여기는 계속 프로톤이 쌓이고 포타슘 이온은 어때요? 베타에서 알파로 계속 이동해서 완전히 역전이 되겠느냐? 그럴 것 같진 않죠. 그죠? 왜 그럽니까? 일단 프로톤이 웬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럼 여기 이제 프로톤이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죠? 양이온이 이렇게 양전하가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양전하가 쌓이면은 이것은 음전하를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음전화가 알파 페이지에 쌓이면은 오른쪽에서 양전화를 끌어당기는 효과가 이제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마이그레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디퓨전과 마이그레이션이 서로 이동하는 이온의 방향이 반대가 돼요. 디퓨전에 의해서는 네트로 이제 왼쪽에서 양이온이 이동하는데, 그죠? 마이그레이션에 의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트로 베타에서 여기 알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온이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정지가 된 상태에서 전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하 분리가 된 상태에서 이온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요 양단에 이제 우리가 전이차가 생기는데 이것을 리퀴드 정션 포텐셜, 우리말로는 뭡니까? 액관 접촉 전이다. 그래서 E 쓰고 L은 리퀴드라는 뜻이고 J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성분에 의해서 이렇게 리퀴드 정션 포텐셜이 생긴다. 근데 일반적으로 요 왼쪽의 상을 기준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왼쪽의 상이 기준이 되고 오른쪽 상이 우리가 측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27mV가 여기에 생겼다는 것은 요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상의 전위가 27mV만큼 더 높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말이죠. 한 가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여기 액관 접촉 전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그냥 볼트미터로 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전극과 이제 기준 전극과 요 용액 사이 여기 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생기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역시 액관 접촉 전위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액관 접촉 전위를 이런 식으로다가 그죠? 측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브를 집어넣는 순간에 거기서도 역시 또 접촉 전위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액관 접촉 전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이것은 실제 측정을 못 합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론이 개발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있느냐? 이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이 액관 접촉 전위를 구하는 식을 이렇게 구해놨어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베타 페이지 전압 마이너스 알파 페이지 전압인데 이것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딱 보면 약간 익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이거는 네른스 식이랑 비슷해요. 그죠? 여기 보세요. F분의 RT 곱하기 로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온들을 다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고급 전기학 그 책에 보면은 바드 책에 보면은 요 식이 거기도 나오죠. 물론. 그래서 어떤 그 상황을 주고 한번 요거를 구해봐라. 물론 요 식을 적용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뭐 하나 빼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수치를 집어넣어서 구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근데 문제가 액관 접촉 전위가 있으면은 측정이 정밀하게 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농도를 구한다. 그럴 때 정밀하게 되기 힘들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액관 접촉 전위를 가능한 한 이게 0에 가깝게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기 보세요. 염다리 솔트 브릿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솔트 브릿지 이렇게 하나 이걸 이용하면은 솔트 브릿지는요. 뭘 솔트 브릿지 아니야. 어, 굉장히 높은 농도의 이온이 포함된 물질을 솔트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솔트 브릿지를 여기다 갖다 이렇게 장착해 놓으면은 당연히 이 솔트 브릿지와 용액 간의 액관 접촉 전이가 생기죠. 이때는 이쪽에 생기고 이쪽에 생기기 때문에 이제 두 개가 생깁니다. 그죠? 두 개가 생겨요.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솔트 브릿지 효과에 의해서 결국 액관 접촉존의 합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식의 솔트 브릿지를 쓰느냐? 이게 말이죠. 어, 이 이온이 농도가 높아요. 이 경우에는 KCl 이온이 농도가 4.2 몰라니까 무진장 높죠. 여기는 0.1 몰라밖에 안 되고 그리고 솔트 브릿지 자체에서 액관 접촉 전위를 줄이기 위해서 이동도가 비슷한 그런 이온으로 구성된 이
염을 녹이는 겁니다. 이때는 KCl이죠. 그죠? KCl. 여러분 보시면요. 이동도가 어디 나왔냐면요. 여러분 표 3-3 한번 보십시오. 한번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이제 가면은 보세요. 포타슘의 이동도는 우리 수치만 보겠습니다. 7.619 곱하기 10의 한 4승이고요. 클로라이드는 어때요? 7.912 619하고 7.619하고 7.912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 솔트 브릿지 내에서 포타슘 이온과 클로라이드 이온의 이동 속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는 이게 이제 약간 접촉 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여기랑 이제 접촉하고 있는 부분에 요때의 계면에서의 약간 접촉 전이를 요 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봅니다. 그때가 뭡니까? 여기 이걸 도식화 시키는 건데 델타 파이 1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은 0.1 몰락 HCl이고 맨 마지막 쪽은 KCl인데 직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4.2 몰라라는 아주 고농도의 KCl로 이게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KCl은 이게 농도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기여하는 정도가 약간 접촉 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겠죠. 근데 다행히 KCl의 포타슘 이온과 클로라이드 이온의 이동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우세해서 실제로 양단에 걸리는 약간 접촉 전위는 여기에 걸리는 델타 파이와는 4.2mV고 여기에 걸리는 것은 이때는 방향이 반대니까 1.8mV 마이너스 1.8mV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은 2.4mV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 솔트 브릿지가 없으면은 아까는 얼마였죠? 27mV만큼 오른쪽이 높았는데 이걸 하나를 삽입을 하니까 이게 10분의 1보다 더 작게 줄어든 겁니다. 2.4mV가 된 거예요. 그죠? 이때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을 우리가 솔트 브릿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약간 접촉 전위는 실제로 측정을 못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좀 다른 개념의 전위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난 전위라는 건데 도난 포텐셜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기학 제가 이제 저 분야에 종사한 지가 벌써 수십 년 됐죠. 이 도난 전위를 고려한 적은 지금까지 연구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일단 이것도 이제 전기학에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고정된 전하가 있을 때 발생하는 전위차 전하가 어떻게 고정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알파, 베타 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이제 포타슘 이온이 있고 소듐 이온이 있고 클로라이드 이온이 양쪽에 있어요. 이것은 전하가 고정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이온이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한쪽에 어떤 전하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럴 때 이 전위차가 생기는데 그때의 전위차를 도난 포텐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고정된 전위는 뭡니까? 주로 고분자가 있어야 돼요. 고분자 막이나 뭐 그런 것들 있을 때 고분자 이 골격이 어떤 전하를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 도난 전위가 중요하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이런 경우 가장 간단한 경우 보세요. 이렇게 중간에 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페이지와 베타 페이지의 구성 성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론적으로 알파 페이지와 베타 페이지 사이의 전위차를 우리가 핸더슨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막을 싹 없애버리면 어떻습니까? 서로 양쪽에 자유롭게 이동해서 결국 평형이 일어나서 둘 사이에 전위차는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때를 우리가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제 약간 복잡한 경우를 한번 봅니다. 베타 페이지에 알파 페이지는 일정하지만은 베타 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고분자라고 해보십시오. 고분자, 그죠? 고분자가 놓여 있다. 근데 이 고분자는 중성인 고분자가 아니고 골격이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럼 고분자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피온이라는 고분자가 있어요. 나피온. 나피온은 뭡니까 이 골격에 뭘 띄고 있냐면요. 이 설포네이트 그룹을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분자니까 굉장히 사슬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사슬을 이게 주렁주렁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제가 이 그림을 그려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고분자가 긴데 여기에 나표는 경우에 이건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렁주렁 상당히 많아요. 이게 마이너스 전하가 그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네피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듀평에서 개발한 고분자인데요. 아주 성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온 교환 수지로 쓰거든요. 저희 실험실에도 이게 꽤 있죠. 왜냐하면 연구에 써야 되니까. 근데 또 어떤 그런 그 수지가 있냐면은 이거는 색깔을 좀 달리해서 한번 표시를 할게요. 똑같은 고분자인데 이 골기역에 양전하를 띄고 있는 게 있어요. 양전하. 이거는 음이온 교환 수지입니다. 양전하. 왜냐하면 음이온이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요점은 뭐냐? 고분자가 한쪽에 놓여 있고 이 고분자는 전하를 띨 수가 있다. 보세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가 이렇게 돼 있죠.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뭘 뜻하냐면은 이 고분자가 골격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 이제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막이 이제 존재한다고 가정하면은 왼쪽에는 KCl 용액이 있고 오른쪽에도 뭡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항상 중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잘 보시면은 고분자가 플러스 차지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면 어때요?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음이온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일단 이런 상태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수치를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고려를 해봅니다. 여기 CM 이게 M은 멤브레인입니다. 멤브레인 그죠? 어, 멤브레인인가요? 잠깐만요. 아니 모바일 페이지요. 모바일 페이지. 이것이 10의 마이너스 3승 몰라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이때 이제 여기에 고분자에 있는 이런 것들이 몇 개냐? 이게 1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100개. 그죠?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고분자에 있는 전하, 이 플러스 전하는 이것은 움직이지 않죠. 그죠? 고정 전하예요. 반면에 오른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전하는 뭡니까? 요 클로라이드 요건 모바일. 그죠? 요 플러스는 이거는 고정, 픽스트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베타 페이지의 양이온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할 수 없다. 분리막을 없애면은 다 이제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양이온은 이동을 못하죠. 고정됐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대원칙이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표형 상태는 뭐예요? 두 상에서의 특정 이온의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은 같다는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어, 먼저 요 식을 보시면 말이죠. 어, 포타슘 이온에 대해서 한번 요 식을 쓸 수 있어요. 포타슘 이온에 대해서 이게 평형이 되면은 왼쪽 상에서 그죠? 포타슘 이온에 해당하는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 알파 페이지에 그것과 오른쪽 베타 페이지의 포타슘 이온의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형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각각의 요 식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때 포타슘 이온에 의한 여기 포텐셜 전위차가 생기죠. 평형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위차가 생깁니다. 이때는 델타 파이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이것을 다 전개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값을 식을 얻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 클로라이드 이온에 대해서도 알파 페이지와 베타 페이지가 평형에 도달하면은 이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요.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이제 클로라이드 이온에 대해서 요것처럼 풀면은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잘 보십시오. 이게 조건은 이 상황은 하나인데 이렇게 포타슘 이온과 클로라이드 이온을 이용해서 요 포텐셜 차이를 쟀어요. 그럼 요 두 개의 포텐셜 차이는 어때요? 이거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식 3-29와 3-30은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다시 풀면은 이렇게 이제 얻어지겠죠.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그냥 1로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게 일이 아니면요 상황이 되게 복잡해서 아주 굉장히 쉽게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가정하면은 알파 페이지에 포타슘 이온의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의 곱과 베타 페이지의 포타시움과 클로라이드의 농도의 곱이 같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알파 페이지의 잠깐만요.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원래 같아야 되는데 원래 이건데 근데 이제 요 감마를 우리가 그냥 1로다 가정하면 이렇게 주어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참 신기하죠?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각 상에서 정기적 중성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즉 알파 페이지에서의 정기적 중성 조건과 베타 페이지에서도 정기적 중성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알파 페이지는 포타시움 이온과 클로라이드 이온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을 쓸 수가 있고 베타 페이지는 어떻습니까? 고정된 이온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죠. 고정된 이온. 그죠? 그러니까 이 베타 페이지 양이온의 농도는 이렇게 주어지죠. 그런데 고분자가 있어서 고정된 이온이 있어요. CM 곱하기 ZM 이렇게 됩니다. GM은 뭐 개수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이온의 개수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와 같아져야 되냐면은 베타 페이지의 음이온의 농도의 합 농도 그죠? 그러니까 음이온은 오직 클로라이드 이온만 있습니다. 여기 아이고 이렇게 이제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요 식이 얻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개념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실제 한번 상황에서 한번 고려해 보자. 이제 그 예제 3-3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GM이 100이다. 그러니까 고분자에 플러스 이온이 이제 100개가 매달려 있다. 그리고 CM 이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승 몰라다. 그죠? 이렇게 농도는 이렇게 된다. 이때 도난 전위를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평형 조건에서는 요 식이 구해졌어요. 요 식 이게. 그리고 정기적 중성 조건에서는 요 식이 이제 구해진 겁니다. 그래서 평형 조건과 정기적 중성 조건과 초기 조건. 초기 조건은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0.1 몰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것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쭉 구하면은 요 식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 풀어 보십시오. 여기까지 제가 여기서 이제 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베타 페이지의 포타시움 이온의 농도는 0.033몰라고 알파 페이지의 포타시움 이온과 알파 페이지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는 같아요. 0.067몰라고 그리고 베타 페이지의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는 0.133몰라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 아까 여기 있죠. 이 포텐셜 차이 요거 여기다가 이제 식에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제 도난 포텐셜인데 17.8mV가 나와요. 그죠? 즉 무슨 얘기냐? 이때 핵심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핵심이 여기 평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고정된 이 전하가 있을 경우에는 어때요? 포텐셜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 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농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원인은 그죠? 그렇지만은 두 상에서의 정기적 중성 조건은 만족된다.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적 중성 조건은 이거는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항상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기화학 셀에서 첫째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온이 이동하죠. 그죠? 에너지에서 캐소드, 캐소드에서 에노드 이동하는데 왜 이동하느냐? 전기적 중성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모든 경우에 다 만족이 되는 겁니다. 전기적 중성 조건 이것은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평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포텐셜 차이가 생긴다. 그것을 우리가 도난 포텐셜이다. 그 원인은 뭡니까? 한쪽 상에 고정된 전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것이 원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멈추죠? 화살표를 갖다가 놓고